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과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오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들 세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당대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당권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5.18 망언이 나온 지 나흘 만에 별수 없이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론이 악화되자 별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나흘 만에 사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늑장 사과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5.18 모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한 일종의 전술적 후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서도 이 부분 5.18 모독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자가당착적이라는 그런 내부 비판도 상당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5.18 특별법은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김무성 의원 등 당시 입법에 관여했던 상당수 내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 그대로 자가당착이라는 반발도 상당히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이력도 저는 좀 작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거든요. 나름대로는 진보 가치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입장에서 보면 뒤늦게 일종의 일말의 양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 본인 스스로 좀 혼란스러울까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당초에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그 자체가 보수 정당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제는 견해차의 수준을 넘어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해졌다. 하루 사이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혼란스러운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그런 혼란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당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그동안 쭉 정치적 이력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 5.18이 상징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에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당 내외적으로 비판이 있으니까 뒤늦게 아마 사과를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해당 망언을 했던 의원들의 변명, 사과 이런 것들도 보면 볼수록 화가 많이 난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순례 의원,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냈다. 정말 유공자나 희생자들 가족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만한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일자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전혀 성의 없이 답변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가 없겠죠. 네. 지금 상당히 정치적 후폭풍이 크니까 일종의 당장을 좀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순례 의원이 사과를 한다면서 내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우리는 허위 유공자를 가려내려고 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순례 의원뿐만 아니라 이종명 의원, 김진태 의원이 공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금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공개 못하느냐? 뭔가 꿀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제 JTBC 뉴스룸에서 팩트체크에서 이 지금 5.18 유공자 명단의 공개 자체가 법원이 지금 사생활 침해 때문에 못하도록 지금 금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또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5.18 모독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 내 나름대로 또 프레임 전환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네, 독립 유공자를 제외한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법 규정입니다. 자, 5.18 진상조사위원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대응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2명의 위원에 대해서 임명할 수 없다고 했고 다시 추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종의 조건 반사적인 정치 행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그러니까 제1야당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일종의 야당 패싱이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의 강수를 우리가 용인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유한국당 내의 지도부가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라는 네. 겁니다. 지금 이번에 사과를 뒤늦게나마 한쪽은 비상대책위거든요. 비상대책위는 어차피 정통성이 취약하고 곧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청와대의 그 거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원내 지도부입니다.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지금 들어선 체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상대책위가 주도하는 어쨌든 형식상의 사과라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러한 속내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소집이 됩니다. 이들 문제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징계에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 경고가 있고 그다음에 예. 당원권 정지, 그다음에 출당 권유, 4번째가 뭐 출장, 3번째가 탈당 권유고요. 예. 4번째가 출당, 제명 이 조치가 되는데 예. 어느 정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당원권 정지까지도 가기 좀 네.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에서 지금 사과 자체가 나흘 만에 나왔고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대차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 이거 원내 지도부와 비상대책 엇박자를 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내에 이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윤리가 이런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리의 징계에 따라서 이번에 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네.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되면 이분이 지금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체 구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리위가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당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식으로 네.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원권 정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의 반발, 또 국민적인 뭐 분노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 부분도 예상을 하면서도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될까요?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일종의 관성에 의해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바로 이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동적인 이 보조를 맞추면서 지금 이 의원 3명에 대한 제명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5.18 왜곡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혐오 발언들에 대해서도 이걸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좀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윤리위원회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수님의 예상대로 당원권 정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당권 경쟁 구도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 이 3사람 구도로 계속 가겠군요. 예, 그렇죠. 뭐 지금 아무래도 이 3파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 상당히 3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개파 대결의 양상이 저는 짙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전 총리, 김진태 의원은 친박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면 오세훈 의원,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비박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박 2가 비박 1, 이 2대1 구도 자체가 상당히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이냐 부분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가 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심경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전당대회의 판을 좌지우지할 것이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친박계 당원들이 상당히 그 표심이 흔들릴 것이냐, 이것이 과연 황교안 전 총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날 것이냐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5.18 모독에 대한 이 부분에서 당내 일부에서는 급진 우경화에 대한 상당한 저항이 나름대로 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비박계에게 어떠한 유불리로 작용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하나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짧게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원권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뭐 그것과 별도로 네. 여야 사당이 이들 문제 3명의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에 이 부분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표결에 붙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과연 가결이 될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지금 의원들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직 의원 지금 298명인데 3분의 2, 그러니까 199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사당의 의석수가 176석이에요. 여기다가 무소속하고 민중당까지 더하면 184석인데 그럼 최소한 15석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난 2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있었던 그런 구도 자체가 재현될 것이냐는 부분인데,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상당히 반발은 있지만 과연 의원들의 제명까지 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참할지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